연금 300만 원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62세 은퇴 교사의 충격적인 삶. 서론 꿈꿨던 은퇴의 현실은 달랐다. 연금 300만 원이면 충분히 행복할 거야.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은퇴를 꿈꾸던 62세 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과 웃고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 한 잔 나누던 일상이 끝나면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손주들과 오붓한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거라 상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300만 원이라는 연금은 김 선생님이 꿈꿨던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물가는 치솟고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으며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어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자유로운 은퇴 생활은 준비 없이는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 또는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족은 많은 이들을 김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몰아넣죠. 이 글에서는 김 선생님처럼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돈,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목적까지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본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 1. 연금 300만 원 정말 충분할까? 한국에서 300만 원이라는 연금은 중산층 퇴직자들에게 흔히 기대되는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포함하면 이 정도 금액을 받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이 돈이 실제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의료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해지면 300만 원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죠.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 1년 동안은 그럭저럭 버텼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치과 치료비와 손주의 교육비 지원, 그리고 아내의 건강검진 비용이 겹치면서 적금까지 깨야 했죠. 내가 이렇게 돈이 부족할 줄 몰랐어 라며 한숨을 쉬던 김 선생님의 모습은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연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월 300만 원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거비가 없는 자가주택 소유자라면 3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임대료나 관리비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또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과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감안한 장기 계획이 필요해요. 2. 돈만큼 중요한 것 건강과 삶의 목적.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김 선생님은 연금이 부족했던 것만큼이나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에 더 힘들어했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그는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동료들과의 교류도 뜸해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죠.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졌어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고혈압이 생겼고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죠. 은퇴 후 삶에서 건강과 삶의 목적은 돈 못지않게 중요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김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직업에 헌신했던 분들은 특히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을 겪기 쉬워요. 내가 누구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전부터 제2의 삶을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김 선생님은 결국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작은 활동이 은퇴 후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3.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이제 김 선생님 외에도 은퇴 후 삶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간 3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사례들은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줘요. 사례 1. 65세 은퇴 공무원 박영수 씨. 박영수 씨는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65세에 은퇴했어요. 연금은 월 320만 원 정도로 처음엔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치료비로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면서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저축을 까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됐죠. 박영수 씨는 은퇴 전에 건강보험과 비상금을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어라며 후회했어요. 박영수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의료비와 비상자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 후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엔 암, 심장병 같은 큰 병의 발병률이 높아지죠. 그러니 은퇴 전부터 민간 의료보험을 검토하거나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해요. 박영수 씨는 결국 지역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월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고 아내와 함께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면서 삶의 균형을 찾아갔어요. 사례 2. 60세 은퇴 간호사 이수진 씨. 이수진 씨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60세에 은퇴했어요. 연금은 280만 원 정도로 절약하며 살면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병원에서 동료들과 바쁘게 일하던 삶이 갑자기 멈추자 이수진 씨는 매일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러다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고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내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 간호사로서의 나는 어디로 간 거지?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수진 씨는 상담사의 조언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상담 봉사를 하면서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죠. 지금은 봉사활동 외에도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수진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연결과 새로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작은 커뮤니티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사례 3. 63세 은퇴 회사원 최민호 씨. 최민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63세에 은퇴했어요. 연금은 310만 원으로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취미도 특별한 계획도 없이 TV만 보던 최민호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게다가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집에 남은 건 부부 둘뿐이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사진을 배우고 동호회 회원들과 전국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재미에 푹 빠졌죠. 카메라 하나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라며 웃는 최민호 씨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최민호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취미와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사진, 등산, 요리, 원예 등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즐길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거예요. 4.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팁. 이제 김 선생님과 3가지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더 잘 꾸려가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 볼게요. 재무 계획 세우기. 은퇴 전 최소 510년 전부터 월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 외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세요. 비상 자금과 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무 상담사와 상의하면 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건강관리 투자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해요. 정기 건강검진, 운동습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민간 의료보험도 검토해보는 게 좋아요.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 고립되지 않으려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미리 참여해보세요. 봉사활동, 취미 모임, 종교단체 등 어떤 형태든 좋아요.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 후 부부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은퇴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세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금 300만 원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후 삶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박영수 씨, 이수진 씨, 최민호 씨의 사례처럼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줘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모임에 얼굴을 내밀어 보거나 재무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김 선생님이 다시 웃음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